안녕하십니까. 코치 아베치입니다. 이번 강의는 자녀의 성적을 올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 비싼 학원, 과외, 인강 없이도 자녀 성적을 단 3개월 만에 상위 성적 10%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비법을 스터디 블럭 코칭이라고 부릅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 중 분명 고가의 교육비를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투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바람대로 자녀의 성적이 올랐나요?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건 학부모님과 자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강의는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자녀의 성적을 올리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못 찾는 분, 그동안 학원, 과외, 인강 수업을 아무리 들어도 자녀의 성적 변화가 전혀 없는 분, 이런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본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녀의 성적을 올리는 공부 습관을 제대로 만들자, 즉 장착하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과목별로 구체적인 공부법을 익힌 후에 실천 가능한 시간표로 집중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죠. 이렇게 정확한 방법으로 습관으로 잡힐 때까지 무한 반복해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자녀의 성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지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러한 확실한 공부 습관이 없다면 아무리 비싼 학원에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더라도 결국 돈 낭비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자녀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자,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사교육에 좀 더 많이 투자하는 것과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 습관을 제대로 장착해서 효율적인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것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겠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교육이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교육에만 투자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학원에 많이 다니고 오래 앉아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공부를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아직도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자녀가 공부되는 것과 학원에 오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공부 습관입니다. 올바른 공부법과 공부 습관이 장착된 후에 그 후에 학원과 과외 수업을 해야 그때부터 사교육에 대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극대화가 되겠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공부 습관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교육만 시키게 되면 여러분의 귀중한 돈은 허공에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현재는 국내 유일 공부 습관 전문 교육기관 스터디 블럭의 대표 강사입니다. 과거에는 코칭회사 소속으로 초, 중, 고등학교 특별활동 및 방과 특강도 진행했습니다. 이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스터디 블럭 공부 습관 코칭을 통해 실제 성적이 향상된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사례 속의 학부모님은 자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녀의 사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번번이 실패하셨어요. 저와 약 1시간 동안의 무료 상담 후에 보내주신 어머님의 카톡 내용입니다. 자녀의 공부 습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가 저에게 공부 습관을 장착하자마자 성적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12주 교육 과정에서 단 9주 만에 이렇게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실제 시험 친 결과예요. 자, 중요한 게 이러한 사례가 이 학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성적 향상의 기쁨을 누리시는 자녀와 학부모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않고서는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교육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창의적 인재 육성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벌써 16년이 지났네요. 하지만
제 열정과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학원에 다니고 과외만 하면 그냥 알아서 공부가 될 거라 생각하십니다. 반대로 아이들은 학원에 가면 마치고 놀 생각밖에 안 합니다. 실제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은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1대1 과외를 하더라도 마치고 나면 또 놀 생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알고 보니까 그 핵심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아이들이 학교에 가든 학원에 가든 실제 공부한 학생들은 10%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학원 마치자마자 남학생들은 PC방 가서 친구들과 놀 생각밖에 안 합니다. 90%가 그렇게 합니다.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고 나면은 뭐 친구들하고 분식점, 뭐 마라탕집, 뭐 카페, 이제 수다 떨다 하루 다 보냅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렴풋이 아실 거예요.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녀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저도 이를 몰랐어요. 정확하게 이유도 모른 채 열정만 가지고 5년, 뭐 10년 이렇게 수업만 했습니다. 정말 10년 넘게 열정과 노력만으로 가르쳤지만 원래 잘했던 학생들 10%겠죠. 나머지 학생들은 성적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때 저 역시도 그 학생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실패와 좌절을 맛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정성 들여서 관심 있게 가르쳤지만 왜 이렇게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실패, 좌절, 저 역시도 같이 느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교육만 잘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지를 연구하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도 함께 연구했습니다. 효율적인 공부법과 체계적인 공부 습관을 위해서 해외 논문을 찾아가며 저와 제자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과 과목별 구체적인 공부법 연구를 위해서 관련 서적과 논문도 참고하며 연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의 공부 습관이 잡히기 시작하니 자연스레 실력이 쌓이고 실제 성적 향상까지 맛봤습니다. 이렇게 쌓은 실력은 절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공부법도 터득하고 공부 습관도 장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10년 넘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연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실제 적용하여 성적 향상까지 달성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각종 논문과 박사님의 의견들, 공부법 관련 서적 등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공부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공부 습관을 잡는 첫 번째 원칙,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와 방법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부 습관이 잡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학교 공부를 해도 사교육을 들어도 그때부터 성적의 변화가, 즉 성적이 향상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습관 코칭 전문 교육기관인 스터디 블럭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학생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의 제자인 이 수강생은 저에게 코칭 받기 전에도 이미 국어, 영어, 수학 기본적으로 3군데씩 다니고 있었어요. 코칭을 신청해 주신 제자의 어머님은 남편분과 맞벌이를 하시면서 한 달에 교육비를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투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적은 늘 그대로였고요. 개선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녀의 공부 습관이 문제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신 거고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실 거라 봅니다. 공부 습관을 바꾸면 이렇게 성적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원이나 과외, 인강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공부 습관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학원, 과외 수업만 듣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된 공부법을 익히고 공부 습관을 들이면 기존의 학원, 과외 효과 당연히 극대화되겠죠. 이런 분들을 위한 코칭입니다. 공부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를 갖추자. 과목별로 구체적인 공부법을 알고 하자. 그리고 시기적으로 시험 기간, 비시험 기간 어떻게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이러한 노하우를 정확하게 배우게 되고요. 스터디 블럭, 코칭 기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자녀의 공부법, 공부 습관에 장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 멘탈 코칭도 진행하게 됩니다. 상위 10%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공부 습관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분들에게는 코칭을 비추합니다. 코칭만 배운다고 공부 습관 잡히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노력도 자녀가 함께 해야 합니다. 코칭 필요 없이 학원을 옮긴다든지 과외 선생님을 좀 더 비싼 분을 초빙하면 되겠지. 이러한 아니란 생각으로는 지금처럼 3년 동안 늘 그렇게 공부하다가 졸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현재 자녀의 상황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에 코칭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5가지 스터디 블럭 공부법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세부적입니다. 12주 과정 동안 익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이러한 공부법을 다 말씀드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3가지 비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 스터디 플랜. 2번째, 실천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공부 시간에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이 공부 시간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체크를 하시면서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거창하게 너무 많은 공부 시간을 계획에 넣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어머님들과 무료 상담을 하면 이 얘기를 하세요.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말씀 말이죠. 당연히 안 되겠죠. 아이가 실천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공부 방법, 공부 계획을 짜고 안 된다고 하시니까 말이죠. 자, 1주일이나 2주일 동안 공부 시간에 익숙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공부 시간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딱 1주일, 2주일 동안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때 어머님들이 자녀들이 공부 시간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를 하면서 자녀가 언제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머님들도 파악을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니 화이트보드를 사서 벽에 붙인 후에 오늘 하루 공부할 4가지 블록을 만들어 줍니다. 한 과목씩 끝내면 각 블록에 색칠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색칠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보면 나도 해냈구나 이러한 성취감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성취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시간을 자녀가 자연스럽게 늘리게 될 것입니다. 딱 이 과정을 1주일이나 2주일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내가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정확하게 쪼개야 됩니다. 시간을 보세요. 자, 첫 번째 개념 복습 30분. 두 번째 책을 보지 않고 말로 설명하기 10분. 2단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3단계 문제풀이 30분. 4단계 오답 정리 20분. 60분을 공부하든 90분을 공부하든 정확하게 쪼개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집중력도 같이 올라가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주어진 행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동안 플랜을 안 짜봤겠냐. 이렇게 짜서 공부를 시켜도 우리 아이는 하지 않는다. 정말 효과 있는 거 맞냐? 이렇게 말씀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체계적으로 플랜을 짜서 실천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플랜을 아무리 완벽하게 짜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자녀보다 너무 의욕이 앞서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따라갈 수 없는 플랜을 어머님이 만드신 후에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그치는 경우 말이죠. 이럴 때 절대 안 합니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동안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실천이 불가능한 계획을 짜서 하지 않느냐, 왜 안 하냐, 아무 의미가 없죠. 이럴 때 자녀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끔 한 단계 한 단계 그 속도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속도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붙이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비법의 핵심입니다. 시간별로 블록을 만들어서 체크한 후에 자녀가 성취감을 느낄 만큼 무리 없이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비법 두 번째입니다. 공부 골든타임 쌓기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공부 효율이 80%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비법도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비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혹시 들어보셨나요? 독일 심리학자 헤르멘 에빙하우스에 의하면 공부한 후에 10분 후부터 서서히 배운 것을 잊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절반이 넘는 56%를 까먹게 되고요. 하루 뒤에는 66%를 까먹게 됩니다. 이틀 뒤에는 약 72%인 3분의 2 과정을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3분의 2 이상인 72%의 지식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찾아야 돼요.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그날 학원이든 과외든 인강이든 학교 수업이든 배웠던 부분은 그날 당일 핵심, 당일 잡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in 30. 즉 30분 동안 복습을 끝내주면 됩니다. 30분 동안 그날 배웠던 중요 과목들만큼이라도 각 과목별로 30분 동안 집중해서 복습을 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내 자신에게 다시 이해시킨다, 납득시킨다는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해요. 그리고 30분 핵심 개념을 복습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 out 10, 즉 밖으로 10분 동안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저의 제자 예시입니다. 수학을 공부한 후에 10분 동안 책을 보지 않고 적어가면서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했다는 건 누군가에게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화이트보드 무조건 구비하세요. 너무 활용도가 높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적어가면서 설명하면 자녀뿐만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동생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실력을 갖추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언론을 통한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 5월 기사입니다. 외고 지망생 박성영 군의 언론 사례입니다. 중학교 반배치고사의 성적은 70등이었다고 합니다. 화이트보드에다가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지 않고 적어가면서 설명하는 이 비법, 이걸 꾸준하게 했더니 전교 10등까지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는 대원 외고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아마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책을 보지 않고 설명하기 너무 싫어하던데 그냥 복습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굳이 왜 적어가면서 설명까지 번거롭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이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공부를 했다면 누군가에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말로 설명을 해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요. 모르는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설명하기가 끝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객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문제풀이와 오답 정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요것도 구체적인 비법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스터디 불러 코칭을 하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문제풀이와 오답 정리를 정확하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추후에 코칭을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자녀에게 설명을 하고 체득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관리하게 됩니다. 제가 핵심입니다. 배운 내용은 그날 바로 개념 정리를 하고요. 내용을 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영상을 촬영해 보세요. 영상 촬영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피드백도 할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 비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내에 공부 환경을 만들어 주자입니다. 정말 자녀가 집에 와서 공부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거실을 책으로 꽉 채운다든지 말이죠. 소위 말해서 면학 분위기라 그러죠. 거실을 책으로 꽉 채워주세요. 거실에 TV도 없애주세요. 일을 할 수 없다면 저녁 자녀가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부모님 역시 TV를 시청하지 마세요. 면학 분위기를 주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런 분위기도 만들어주지 않고 왜 집에서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녀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실을 책으로 꽉꽉 채운다든지 말이죠. 두 번째, 거실에 TV를 없앤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저녁 시간대에 자녀가 집에 왔을 때 부모님 역시 해당 시간만큼은 자녀가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TV를 최소한 보지 않는 것도 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지금 보여준 화면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왼쪽과 오른쪽 너무 확연하게 다른 거실 분위기입니다. 왼쪽은 딱 봐도 산만한 분위기죠.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녀에게 너는 들어가서 공부해. 안 통합니다. 이런 얘기 하셔도. 반면에 오른쪽 분위기를 보세요. 정말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어린 자녀의 모습이죠. 이러한 자녀가 쭉 자라서 정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상위 10%, 4%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유별난 거 아닌가 말이죠. 내 친구의 딸, 뭐 아들은 이런 거 상관없이 공부를 잘 하던데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할까? 이렇게 말이죠. 자, 평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최소한 자녀가 공부 습관이 잡히고 공부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만 거실에 TV를 잠시만 치워 두시면 됩니다. 자녀가 귀가 후에 핵심입니다. 공부에 집중하는 자녀를 보고 싶으시죠? 공부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세요. 딱 4시간만이라도 집에서 TV 시청 금지입니다. 코칭을 통해서 실제 성적이 향상된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무료 상담 신청서를 통해서 어머님의 자녀에 대한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2주가 지났을 때 오른쪽 카톡 보이시죠?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저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카톡으로 전달해 주셨어요.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방법도 좋지만 제 수강생들은 여기에 더해서 스터디 블럭 5가지 공부 비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첫 번째, 공부 마인드 세팅. 두 번째, 총 공부 시간 확보 방법. 세 번째, 공부에 필요한 집중력 강화 방법. 네 번째, 구체적인 과목별 공부법. 다섯 번째, 시험 기간이나 비시험 기간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이 모든 노하우를 12주 과정 동안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 비밀 특강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1대1 무료 진단 컨설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가 상위 10% 이내 성적을 만들 수 있는 공부 습관 진단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 1시간 분량의 컨설팅 시간입니다. 해당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무료 진단 컨설팅을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